알리, 테무, 쉬인까지 중국산 초저가 브랜드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가전제품, 그리고 전기차까지 중국 브랜드가 넘쳐나면서 우리나라 유통가를 위협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영향은 무엇인지, 그리고 정부 차원의 제재는 있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최철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나라 유통가에 중국 브랜드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스마트폰 시장은 삼성과 애플의 양강구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 중국 기업인 샤오미가 한국 법인을 설립을 하면서 이 양강구도 사이를 비집고 들어올 수도 있겠다. 이런 전망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중국 브랜드죠. 샤오미가 이제 국내 진출을 하면서 기존의 우리나라 그 스마트폰 시장은 그 삼성과 이제 그 애플로 이제 크게 이제 그 두 브랜드가 가장 이제 큰 규모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예, 과연 이게 또 3파전이 될 것인가 이제 좀 이렇게 주목이 되고 있죠. 현재 우리나라 이제 국내 스마트폰 시장은 이제 굳건하게 이제 그 삼성이 그 점유율 1위를 이제 지켜오고 있고요. 가장 최근에 이제 발표된 통계를 보면 이제 2024년 이제 3분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약 80% 정도가 이제 삼성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애플이 이제 한 뭐 20% 정도. 근데 사실은 이제 그 나머지 그 뭐 한 1%, 2% 이렇게 아주 그 소규모의 이제 그 점유율을 가지고 이제 그 다른 브랜드들이 이제 경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샤오미가 이번에 진출을 하면서 이제 크게 내세운 것은 그동안에 사실은 그 중국산 제품들이 좀 가격이 싸지만 저렴하지만 품질이 그만큼 또 떨어진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있었고 그런 인식이 좀 고착화돼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 샤오미 같은 경우는 그 중국 내에서도 이미 이제 그 어느 정도 시장 점유율이 좀 상승하고 있고요. 이제 국내에 진출하면서 그간에 이제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어느 정도 좀 가성비를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모델 또 주력 상품들을 내놓으면서 한국 시장에 이제 진출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어서 어느 정도는 좀 점유율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기존의 이런 그 스마트폰 시장을 봤을 때 보통 이제 그 사용자들이 원래 사용하던 그런 이제 이제 그 고성능, 이제 고퀄러티의 그런 제품들에 계속 만족을 느끼고 있는 소비자층이 많기 때문에 이게 뭐 쉽게 그런 점유율이 뭐 대등한 경쟁으로 갈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기술력을 앞세워서 조금은 국내의 점유율이 좀 상승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국내 브랜드, 특히 삼성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그런 기술 개발과 이 제품의 그런 고급화, 또 소비자들의 수요에 부합하는 그런 좋은 제품들을 만드는 그런 과제를 또 남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국내 스마트폰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네, 이제 샤오미뿐 아니라 중국 전기차 브랜드 비아디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16일 신차 출시를 시작으로 국내에서의 신차 판매를 시작을 했잖아요. 중국 기업들의 국내 침투가 가시화되고 있는데 자동차 시장은 또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예,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전기차는 보통 이제 그 미국의 테슬라를 이제 위주로 해서 많이 구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BYD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국내에 진출하기 전에 이제 그 경쟁 상대는 이제 뭐 테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국내에서 생산하는 이제 전기차에 비해서는 약간은 좀 이제 그 고급 사양에 따라서 가격도 좀 올라가지 않겠는가 이제 이렇게 예상을 보통 이제 했었는데요. 사실 이제 한국에 진출하면서 이 한국 시장의 이제 특성들을 좀 면밀히 살폈겠죠. 이제 그러면서 이 한국 사람들의 어떤 그 가성비를 추구하는 이제 그런 경향들을 좀 살피면서 이게 기존의 테슬라와 경쟁할 정도의 그런 이제 가격대로는 좀 승부를 이제 걸기가 좀 어렵겠다라고 이제 판단했는지 사실은 이제 바로 이제 시판 직전에 가격을 좀 많이 낮췄습니다. 이제 그런 배경에는 사실 우리나라의 이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도 좀 줄어들 전망을 좀 반영한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 이제 보통 이제 주력하는 상품 중에서 이제 뭐 소형 SUV 기준으로 했었을 때 가격이 좀 더 비쌀 걸 예상했다가 이게 3천만 원 초반대까지 상당히 이 가격을 낮추고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또 전기차에 대한 이제 수요가 있는 소비자층을 상대로 해서는 어느 정도 좀 선택을 받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또 여러 전문가들이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만 원래는 이제 또 테슬라와 그런 이제 양강 구도가 아니라 또 가격을 이렇게 낮추고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 그 어떤 성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 이 전기차의 어떤 기술적인 측면들 이런 것들이 좀 만족감이 어느 정도 소비자들에게 좀 확신을 주어야 그래야 또 우리나라에서 꾸준한 어떤 뭐 매출을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좀 지켜봐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국내 스마트폰 시장 그리고 전기차 브랜드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중국 브랜드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들어오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 이제 중국에서는요, 사실 이제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섰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경제적인 대립이 이제 격화되면서 아무래도 중국은 세계적인 어떤 시장을 좀 많이, 특히 미국 시장 중심으로 해서 여러 시장들을 지금 이제 잃는 그런 상황에 있죠. 그래서 미국이라든지 이런 어떤 시장들을 잃지만 그래도 그동안의 어떤 매출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고 계속 시장을 그 개척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까운 그 한국 시장을 좀 이제 그 공략의 타겟으로 삼은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좀 지역적으로 가까운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그 중국의 그 제품들이 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좀 이제 고급화되고 좀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그런 자신감도 반영돼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중국의 상황은 사실 이 내수도 역시 중국 상황이 좀 부진해서 상당히 재고가 많이 쌓여가고 있다고 지금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런 재고에 대한 그런 부담을 좀 덜기 위해서라도 약간 좀 가격을 낮추고 우리 그 가까운 그 한국 시장에 좀 진출을 하고 하는 것이 좀 유리하지 않겠나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고 지금 거의 융단 폭격이라는 표현을 쓸 만큼 상당한 상품군에 걸쳐서 중국 제품들이 이렇게 물밀듯이 들여오고 있고 또 하나 주목할 것은 그런 유통 채널입니다. 지금 이미 이제 그 알리익스프레스라든지 테무라든지 쉬인이라든지 이런 대형 이커머스 업체들이 또 많은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기도 하고 또 이게 이제 뭐 다이소가 이제 그 또 꾸준한 그런 이제 소매점으로 인기를 누렸는데 또 이거 미니소라고 해서 또 중국의 이런 그때 소규모 그런 그 생활용품들을 파는 이런 또 이제 그 유통 채널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더 많은 그런 중국산 제품들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서 우리나라 이제 소비자들에게 좀 더 가깝게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또 최근 신세계그룹이 중국 알리바바와 함께 50대 50 합작 그룹을 세우면서 중국 이커머스가 막강한 자금력으로 한국 국내 업체를 인수하기 위한 과정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네, 지금 이제 국내에서 이제 그 유통 채널들 간의 경쟁이 상당히 좀 뭐 심화되고 있죠. 근데 이제 어떤 편리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빠른 배송이라든가 이런 그 소비자들이 원하는 이제 서비스에 맞추어서 이제 물류센터도 확보하고 이제 그런 서비스 경쟁을 잘 하고 있는 쿠팡이라든가 그런 이제 온라인 그 판매 채널들이 상당히 이제 많은 그 시장 점유율들을 이제 가져가고 있는데 신세계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쿠팡하고도 이렇게 뭐 그런 그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이렇게 그 중국의 바탕을 둔 이제 온라인 이커머스가 우리나라에서 그 기반을 자꾸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이렇게 그 합작법인을 하는 것이 과연 이게 뭐 적절한가 하는 그런 좀 반론도 제기되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 중국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시장을 어느 정도 더 이제 진출을 하고 좀 더 시장을 좀 확보하고 개척해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 하에 더 많은 어떤 투자와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그런 진출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뭐 국내에 기반을 둔 그런 이제 온라인 이커머스 또 이제 뭐 오프라인 채널 포함해서 여러 그런 그 유통 채널들 간의 그런 경쟁은 상당히 이제 격화될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근데 이제 특히나 이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좀 어려운 가운데 중국에서는 그래도 좀 막대한 그런 자금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좀 공격적으로 국내 시장에 진출하고 있어서 상당히 또 국내에 있는 그 이커머스 업계들도 좀 긴장을 늦추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국내에도 이제 그 뭐 쿠팡이 그런 물류센터를 그 대규모로 큰 투자를 해서 구축한 것처럼 이렇게 그 중국 그 이커머스들도 우리나라 이제 국내에 많은 투자하면서 이제 물류센터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뭐 그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이제 주 7일 계속 배송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소비자들이 안 쉬고 계속 그렇게 배송을 하는 그런 어떤 서비스들을 구현할 수 있는 것 같이 또 맞물려서 또 이렇게 협력을 하기로 또 이렇게
하고 있다는 발표가 있어서 상당히 이제 그 국내 유통 시장은 상당한 그런 좀 경쟁이 심화되지 않을까 이런 또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이제 기술력도 조금 뛰어나게 되고 있는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제품이 품질이나 안전 문제가 좀 대두된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 관련해서 정부 차원의 제재 그리고 침투에 관해서도 제재가 좀 필요한 걸로 보이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뭐 온라인 이커머스뿐만 아니라 이제 국내에 뭐 미니소라고 해서 이제 그 또 중국에 기반을 둔 이제 생활용품 이 판매점들이 이제 확대되고 그러면 더 많은 이제 중국 제품들이 이제 국내 소비자들에게 이제 다가갈 텐데 사실은 뭐 기술력을 통해서 많은 그 좋은 그런 성능을 바탕으로 한 그런 제품들도 경쟁력을 가지고 진출하고 있지만 사실은 여전히 뭐 유해 물질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좀 가격만 저렴하고 정말 별로 이제 그 사용하기 어려운 그런 제품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좀 품질 뭐 인증이라든지 시험 테스트를 거쳐서 좀 소비자들에게 안전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좀 선별하고 제한을 둬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문제가 뭐 이미 있었기 때문에 공정위에서도 거기에 대한 그런 대책을 세우고 아마 강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 경제학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